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주 증시가 대거 하락했던 검은 수요일 이후에도 코스피가 장기적으로 7,50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25조 원을 넘었고요. 증시 대기자금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었는데요. 다들 시장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지만요. 동시에 레버리지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죠. 주가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빚으로 산 주식은 손실이 2배, 3배 불어날 수 있는데요. 물론 개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 덕분에 증권사 실적이 좋아지고 거래량도 늘고 있다지만요. 투자는 결국에 내 돈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나만 상승세를 타지 못했다는 포모 증후군이나 지금이 저점이라는 확신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투자 심리라는 점 잘 되새겨봐야 할 한 주의 시작입니다. 11월 10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 주식시장이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다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들 때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통장 갖고 계신가요?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고 또 당첨되기도 힘들어서 이 통장의 가입자가 크게 줄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통장은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해야 가점이 쌓이고요. 가족이 많고 또 무주택자일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죠.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이 통장 과연 무엇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 기술과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맛있게 마시는 감귤 주스 뒤에는 버려지는 부산물이 꽤 많다고 하는데요. 이 감귤 부산물이 친환경 농업 자재로도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살펴볼게요.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우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귤 부산물이 얼마나 많길래 그런가요? 네, 감귤즙을 짜고 나면 나무 껍질, 펄프, 그리고 착즙 과정에서 나오는 액체 성분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부산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감귤 생산량의 약 10% 정도인 4만 톤 정도가 부산물로 생기고 있고요. 대부분 폐기하거나 축산 사료로만 단순하게 이용되어 왔습니다. 4만 톤이면 정말 엄청난 양인데요. 버려지기엔 아까울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 부산물을 다시 활용할 방법을 찾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2023년부터 감귤 부산물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분석해서 악취 저감제, 해충 유인제, 토양 개량제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네, 악취 저감제라면은 냄새와 싸우는 기술인 건가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네, 감귤즙에서 나온 액체, 즉 탈리액을 활용했는데요. 탈리액이란 감귤을 짤 때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는 착즙, 부산물 용액을 말합니다. 이걸 살균 중화한 뒤
고초균, 유산균, 효모 같은 유용 미세물을 배양해서 이렇게 만든 미세먼지는 양농가 분뇨 저장소에 투입했을 때 악취의 주범인 암모니아는 92%, 황화수소는 99%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암모니아가 91%, 황화수소는 99% 줄어드는 효과면 거의 냄새가 사라지는 수준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농가에서도 반응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2,000마리 규모 양돈 농가를 기준으로 연간 약 3,700만 원 소득 증가 효과가 있었고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줄고 냄새까지 줄어드니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네, 해충 유인제는 감귤로 벌레를 잡는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감귤에 풍부한 리모넨이라는 향기 성분을 활용했는데요. 리모넨은 감귤 정유 물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테르펜계 화물인데요. 여기에 큰 검정 풍뎅이에 페로몬을 조합해서 복합 유인제를 만들었습니다. 큰 검정 풍뎅이, 이거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인가요? 네, 맞습니다. 고구마, 인삼, 배 등에서 잎이나 뿌리를 갉아먹는 해충인데요. 이번 유인제를 썼더니 기존보다 포획률이 약 45% 정도 높아졌고요. 실제 농가에서는 고구마 피해율이 52%에서 15%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부산물에서 추출한 리모네를 쓰면 원료비도 70%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마지막으로 토양 계량제도 개발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감귤 껍질과 펄프 같은 고체 부산물을 원료로 플레이크형, 입상형 토양 자재를 만들었습니다. 쌀겨나 목분, 황토, 난각, 바이오차 등과 섞어 작물 맞춤형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요. 이 자재를 흙에 섞으면 기존 자재보다 보수성이 50% 이상 향상되었고요. 식물의 수분 스트레스가 약 90% 감소되었습니다. 네, 버려지던 감귤이 이제 농업 자원으로 순환하는데 경제적 효과도 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024년 기술 가치 평가 결과 생산 유발 효과가 약 40억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기술을 실제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활용됐습니다. 네, 신기술을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시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감귤 부산물이 산업 폐기물로 분류되어 토양 자재로 쓸 수 없었는데요. 이번에 환경부 폐기물 관리법 규제 특례 대상으로 선정되어 2027년까지 실증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식용 곤충이 단백질 대체 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꽃뱅이가 뼈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꽃뱅이가 뭔가요? 네, 꽃배기는 흰점박이 꽃무지 애벌레를 말하는데요. 농촌진청은 한국 한의학 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꽃뱅이 추출물이 뼈를 약하게 만드는 골다공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꽃뱅이가 어떻게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건가요? 우선 골다공증의 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골다공증은 쉽게 말해 뼈 속이 비어가는 병을 말하는데요. 뼈 밀도가 낮아지면서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연구진은 실험실에서 지혜 뼈 세포에 파골세포라는 뼈를 흡수하는 세포를 일부러 활성화시킨 뒤에 그 세포에 꽃배기 추출물을 함께 처리했습니다. 그랬더니 파골세포의 수화 크기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즉 뼈가 파괴되는 속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험실 결과로만 끝난 건 아니죠? 네, 물론입니다. 염증성 골 소실이 있는 쥐에게 꽃뱅이 추출물을 2주 동안 먹였더니 CT 촬영 결과 뼈 속 해면골이 유지되고 골 밀도와
골 최적비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또한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 농도가 줄어들어 염증으로 인한 뼈 손상을 막아주는 효과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네, 이제 꽃뱅이가 단백질 식품을 넘어서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면역력 증진과 관련 임상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실제 건강기능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핵심 농작업 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돼지 사육하는 농가에서 해야 할 겨울 채비를 들려주신다고요? 네, 겨울철은 전염성 질병과 함께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인데요. 겨울철 양돈 농가에서는 돈사 내부 온도를 20에서 22도를 유지해서 돼지 면역력을 높이고 생산성이 유지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특히 어미돼지와 한 공간에 있는 젖 먹이 어린 돼지의 온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돈사의 습도가 낮아지면 돼지 호흡기가 손상돼서 병원균에 감염되기 쉬우니까요. 돈사 내의 습도는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돈사 내부는 물 청소를 깨끗이 하고요. 먼지를 잘 제거해 주시고 돈사 내 유해가스가 많이 차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사 내부에서는 사료 먼지, 분명 가루, 돼지 각질 등 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주 청소해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참고해서 돼지들이 건강하게 겨울나기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10거래일 만에 4천선이 붕괴되고요. 미국 시장도 급변동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면서 비투 이야기를 했었죠. 빚을 내서 주식 투자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진 이유가 뭐고 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주식시장 관련한 궁금한 뉴스들 함께 살펴볼게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에이펙 효과가 커서 그동안 주식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주식시장이 관세 협정에 어떻게 반응을 해왔는지 그걸 한번 짚어보죠. 우리가 이제 에이펙이 지지난주에 있었죠. 네.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그 에이펙 회담이 그 이제 시진핑 주석도 오고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관세에 관한 얘기, 미중 간의 협력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 시장이 그때만 하더라도 대세 상승기였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또 주말쯤에 이제 그런 뉴스들이 또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관세 협정이 일정 부분 타결이 됐고 그래서 이제 현대차의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뭐 엔비디아 젠슨랑 그 회장이 온 다음에 또 로봇주라든지 이제 관련주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이펙 관련주들이 지지난주 주말까지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 흐름이 길게 가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네.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단기간에 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어찌됐든 에이펙 회담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미중 간의 협정, 그다음에 한미 간의 협정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나중에 시장에 다시 돌아섰을 때 긍정적인 요소를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다. 근데 지금은 네. 워낙 바람이 세게 불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걸어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서 잠시 좀 주춤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장이 코스피 4천선이 깨진 채 마감을 했고요. 네. 미국 시장도 3%나 빠졌어요. 이게 잘 나가다가 왜 그랬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차피 길게 걸어가면 제가 그 보기에는 9월 2일부터 정확히 딱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왜 하필이면 9월
2일이냐라고 그 반문하시면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근거는 9월 2일부터 시장에 돌아섰고 9월 1일 날 우리가 블랙 먼데이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었어요. 월요일이었는데 화요일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보면 일주일 내내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오다가 외국인들이 파니까 시장에 조정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을 분석할 때는 수급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샀다라는 건 이제 수급 논리고요. 펀드멘탈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 이렇게 각각 나눠서 그 분석을 하는데요. 펀드멘탈이 훼손됐다라고 보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훼손됐다라고 저는 판단하지는 않아요. 네네. 단지 이제 기술적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들을 놓고 본다라면 이격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 이제 이격도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이 하루에 움직인 것을 그림으로 이제 그리면 그걸 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시가, 고가 해서 봉이 있고요. 그 종가를 이어놓은 것이 이동평균선입니다. 10일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이동평균선과 봉가의 거리가 보통 이제 같이 흐름으로 가요. 그런데 이게 벌어지면 이격도가 벌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둘의 성질은 뭐냐면 이격도가 벌어지면 좁혀지는 성질을 보여요. 네네.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이격도가 급격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 좁혀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조금 변동을 나타내고 있다. 4천이 깨졌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이동평균선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봉은 빠르게 움직이니까 빨리 가다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뭐 등산을 가다가 혼자 앞서간 애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뒤늦게 온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앞서간 애가 어떻게 하죠? 기다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금 4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군요. 예. 저 이동평균선이 그러다 둘이 만나면 다시 갑니다. 네. 우리가 산을 올라가야 되죠. 네네. 그러니까 빨리 갔던 애가 지쳐서 잠깐 쉬고 있는 구간. 지금 그러면 쉬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면 되는 그렇게 걸까요? 표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뒤에 가서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구간은 우리가 먼 산을 올라가려면 몇 번 쉬어야 되죠. 네. 그 첫 번째 쉬는 구간에 돌입을 했다. 저는 그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네. 그리고 지금 쉬었다가 계속 네.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엉덩이를 살짝 걸치고 쉬는 거하고 네. 털썩 주저앉는 거하고 다르죠. 털썩 주저앉으면 저같이 뚱뚱한 사람은 못 올라간다 이제 중간에 내려오는데 그 기준이 4천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4,200까지 갔다가 지금 4천이기 때문에 네. 5%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네. 보통 조정을 받을 때 10% 정도로 조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800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 잠깐 엉덩이를 걸쳤다가 가는 걸로 봐야 되겠죠. 지금 그러면 엉덩이를 잠깐 걸친 상황으로 봐야 되죠. 근데 엉덩이를 걸치다가 조금 힘든 것 같아라고 쉬어야지.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3,800 정도로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분석을 하는 건데 네. 보통 우리가 과거에 조정은 10% 내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점을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드리는 거고요. 꼭 이게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을 4,200 기준으로 봤을 때 3,800 내외에서 움직이면 이거는 조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네. 가능하겠습니다. 잘 살펴봐야겠군요. 그 AI 거품론 네.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나온 게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이 아닌데 이번에 좀 부각이 됐던 것들이 네. 이게 작년 이맘때부터 거품론이 처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었고 최근에는 우리가 9월 달에 올라가기 직전에 8월 달에도 거품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기준으로 3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주가 조정을 했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거품론이 다시 이제 부각이 된 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생각만큼 잘 안 난다라는 겁니다. 네. AI 기업들의 이익이 나야 되는데 물론 AI 기업들이 지금을 이익을 내야 되느냐 보는 시각들은 다르죠. AI 기업이 이익이 안 나? 의외다라고 지금 그러니까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회사들은 이익이 잘 납니다. 네네. 엔비디아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익이 잘 나는데 결국 우리가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팔란티어라든지 여러 가지 몇몇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 이익이 변동성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런 표현을 드릴 수가 있죠. 울고 싶을 때 뺨 맞는 격이다라고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런 거품론이 갑자기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 그래 좀 쉬어갈까? 쉬어갈까? 이것이 지금 맞물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런 얘기가 들려도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지금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조금 조정을 받아야 주춤하고 되는데 있는 그런 쉬고 상황에서? 싶을 때 네. 갑자기 누군가 옆에서 한 친구가 야 쉬었다 가자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주식 시장이 거침없이 4,200까지 가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 이게 좀 쉬었다 가자. 저는 그렇게 이 또한 또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AI 거품론 그 이야기마저 좀 긍정적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 기술주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방송의 핵심일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가 변동과 변화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만약에 AI 거품론이 사실이다라면 AI 시대가 어느 정도 저물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변화입니다. 네. 펀드멘탈의 변화, 기업의 가치의 변화죠. 그러면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주가가 하락을 해야 하락하는 되겠죠.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AI 거품론이 나오긴 합니다만 거품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지나고 나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지금 거품이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AI는 지금 막대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변동이다. 그러면 변동이죠. 변동은 주식 시장이 심리적으로 변동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10% 내외 변동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식 시장에 있어서 거품론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이 변동을 이용해서 오히려 주식을 매도해야 되겠죠. 네. 이건 투자자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실 텐데요. 저도 투자자입니다만 저는 아직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변동이기 때문에 이 변동은 오히려 주시장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이 변동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 위대한 투자자들은 주식을 싸게 살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인 기간이다. 할인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말을 하죠. 때문에 이 부분은 청취자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변동이냐 변화냐라고 봤을 때 지금은 내가 제 차용주가 볼 때는 변동이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변동과 변화를 저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겠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가가 더 크게 떨어질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소장님? 그렇죠. 근데 크게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네. 변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걸 변동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하락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변동은 현재 지금 저는 구간에 있다라고 좀 봐야 돼요. 제가 항상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영화 강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이제 나오는 영화인데 싸우는 그래요? 영화인데 네. 뭐 그러다가 이제 거기 나오는 거 보면 태풍 불 때는 바다 나가는 거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태풍 거죠. 불 근데 때는? 지금 주식 시장이 외국인들이 제가 주도를 하다가 외국인들이 팔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요게 어떻게 보면 태풍이 갑자기 불기 시작한 거죠. 뭔가 그 안전하게 항해를 하다가 파도가 좀 일렁거리고 뭐 할 때 요럴 때는 우리가 바다 나가는 건 아니죠.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변동이 구간에 있어서 되는 건데 하락이 있다라고 보면 어디까지 하락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죠. 뒤에 할 얘기를 지금 이제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 네네. 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드리면 앞서 제가 이제 이격도가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격도를 보면 우리가 60일 이동 평균선이 중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보통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60일 이요? 이동 평균선을 깨면 주가가 하락으로 변환하고 60일 이동 평균을 깨지 않으면 주가가 조정이다라는 건데 네. 6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3,500선에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부터 올라오고 있어요. 저 거대하게 3,500선 올라오고 지금 4,000선이 있죠. 그러면 그게 만나는 게 대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11월 10일이죠. 네. 한 12월 정도 되면 이게 만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하락 조정이 나오던 기간 조정이라고 그래서 4,000에서 횡보하는 조정이 나오던 그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농후하다. 그렇군요. 이렇게 기준점을 나름대로 정해드릴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준점까지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AI 대장주 엔비디아 혹은 팔란티어 이런 주가도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많이 떨어졌죠. 국내에도 지금 투자자들이 정말 많은 종목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 밑에서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대표적으로 하드웨어라고 그래서 우리가 AI를 움직이게 하는 컴퓨터 같은 거고요. 팔란티어는 이제 소프트웨어죠. 이 소프트웨어 이제 플랫폼 기업인데 이 두 주식 다 현재 실적은 견조하지만 앞으로 성장률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또한 현재 저는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지금 털썩 지금 주저앉았는데. 예.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왜 그러면 이 11월 달에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고 있고 맞아요. 한국 시장도 조정을 받고 있느냐라고 본다라면 보통 11월 달에 펀드 매니저들이라고 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있죠. 네. 기관 투자자들이 한 해 성적을 마감하는 게 12월이 아니라 11월 달입니다. 아, 그래요? 예, 11월 달에 이들이 더군다나 올해는 성적이 굉장히 좋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뤄 짐작을 하면 그러면 나의 펀드에 대한 운용 수익률을 지금 마감을 할게라고 얘기들을 많이들 좋을 때 마감할게. 만약에 이번에 뭐 좋지 않았으면 1년 더 보자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기사에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네. 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마감을 하게 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식을 안 사거나 많이 오른 걸 팔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11월 달은 좀 조정이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이익을 확정하고 뭐 보너스 받고 이직하고 휴가 가고 하는 거고 그게 다시 리밸런싱 되는 게 12월 정도 되거든요. 그게 그러면 앞서 언급드렸던 이격도가 만나는 거랑 시기적으로 딱 일치를 하죠. 맞물리네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은 서두르실 필요가 없을 없네요. 수도 있다. 저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중국에서 데이터 센터에 외국산 예. AI 칩을 사용을 금지를 해서 엔비디아가 타격이 있다.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예.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라면 네. 지금 내가 주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주식에 관심을 가지니까 나도 한번 사볼까? 그런 사람들 라고 많더라고요, 많아요. 주변에. 많은데 그러면 일단 지금 주식시장에 변동성 있고 외국인들이 파니까 조금 볼까? 천천히 살까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제 중국에서 데이터 센터 결국은 중국은 스스로 어차피 미국이 엔비디아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주고 있으니까 개발한다는 얘기는 과거부터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은 내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현재 가는 부분들인데 야 이러면 또 엔비디아 주가 조정받는 거 아니야? 좀 더 기다려볼까? 네. 이런 심리적인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좀 더 떨어질 때 더 떨어질 때. 근데 이 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느냐라고 볼 때는 아직은 좀 미비하긴 해요. 근데 언젠가 모든 산업은 경쟁자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벌써 엔비디아 칩에 대해서 중국이 벌써 경쟁을 나서기 시작했고 네. 지금 좀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개발해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 작년부터 나온 얘기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거품을 향해서 가는 과정인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품이 나타나는 게 100점이다. 라고 한다면 중국의 AI 칩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다. 한 10점 정도 저는 점수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점점 쌓여가다 점점 보면 쌓여서 가다 보면 100점까지. 100점 근처에 가면 이제 거품이 터지겠죠. 그렇게 표현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의 얘기도 궁금합니다. 네. AI 깐부 회동 이후 내용이 궁금한데 네. 아주 인상적인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젠슨황의 인기도 정말 높았고요. 특별한 뒷얘기들 혹시 들은 거 있으신가요? 예, 뭐 저는 뭐 특별하게 뒷얘기를 뭐 여기서 보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 같은 얘기인데 네네. 그 SNS에 돌아다니는 그 쪽지 보셨나요? 이 치킨집에서 붙인 쪽지? 어떤 거요? 치킨집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거기 가시려고 하지 않을까요? 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 자리에 앉을까? 김수남 자리에 앉을까? 뭐 이런 길을 좀 받겠다. 그 치킨집 그 지점에 가고 싶으신 그 지점에서 거죠? 그 자리죠, 특히. 근데 그 자리가 1시간만 이용 가능하답니다. 어머, 그거 그거 몰랐어요.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 거기도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그 자리를 하려고 예약을 할 거 아닙니까? 가고 싶어서 검색해 보셨군요. 아니요. SNS에 그분이 손으로 써가지고 그걸
A4 용지를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어르분이 사진을 찍어서 그게 잠깐 회자되면서 많은 분들이 SNS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기 받으시려면 1시간만 이용 가능하다. 아, 그렇군요. 예. 치킨을 1시간 만에 먹어야 되는 거네요. 빨리 먹고 그래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또 양보를 해야 많은 분들이 기를 받아서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재밌는 뒷얘기 들었고요. 엔비디아가 GPU 26만 장을 우리 정부와 또 주요 기업에 공급하기로 한 그런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예. GPU 26만 장 이거 어떻게 쓰기로 했나요? 26만 장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네. 우리나라에 현재 지금 GPU가 얼마 정도 들어와 있을까요? 얼마 정도? 이게 굉장히 좀 들어있어요? 궁금하죠. 궁금해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좀 검색을 해봤어요. 챗GPT한테까지도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가 약간 좀 다르긴 한데 대략 한 5, 6만 장 정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26만 장이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5, 6만 장 정도니까 요거는 저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조사했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대략 한 요 정도 맞는 것 같아요. 5, 6만 장이 맞는 것 같고 네. 이것을 어떻게 쓰기로 했냐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가 각각 5만 장씩 가져가고요. 네. 나머지 5만 장은 정부가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쓰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준들을 각 기업들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지 예상이 가시나요? 아무래도 이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인천에 몇몇 이제 오라클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들과 연계를 해서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강국으로 갈 수 있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센터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많은 기업들이 또 이걸 활용하겠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에 갖는 위상도 커져요.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가 노키아라는 통신 회사를 이번에 지분을 인수했는데요. 노키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이게 이제 6G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5G 쓰고 있잖아요. 네. 6G 같은 경우는 속도가 한 3배, 5배가 더 빠릅니다. 여기서 더 빨라지는 더 빨라지는 거예요. 더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6G로 넘어가면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 있다 하더라도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활용이 가능해요. 우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기업들 그리고 굵직한 그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 이 활용 방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어요. 하지만 이 그림을 무한정 그려나갈 수 있고 이 정도 수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에서 없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위상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엔비디아가 지금 반도체를 설계하고 그걸 그대로 생산하는 TSMC와 전략적인 관계인데요. 네. 근데 이번에 삼성도 대표적으로 선물을 받은 셈인 그렇죠. 거잖아요. 5만 장. 예. 근데 그 TSMC보다 큰 기회가 생기게 될까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삼성과 TSMC가 이제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요. 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PC에 들어가 있는 D램을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 메모리 아닌 것을 과거에는 우리가 비메모리라고 했습니다. 워낙 우리가 메모리 강자다 보니까 메모리 아닌 건 다 비메모리. 근데 그 용어가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용어가 바뀐 바뀌었어요? 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비메모리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TSMC가 시스템 반도체에 있어서의 강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보다 더 큰 기회를 얻었다라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요.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지난주에 주가가 다시 좀 출렁였어요. 10만석 안착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이제 안착이다라는 용어를 쓰셨는데요. 안착이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안 내려가는 거죠. 변동이 안 된다. 변동이 안 되고 변동이 있어도 10만 원은 안 깬다라는 안 게 깨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안착인데 이것도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하지만 저는 10만 원 충분히 안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게 일단 12월까지는 조금 10만 원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움이 좀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12월까지는 너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그렇죠. 들었다 할 필요가 없겠다.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네. 있고요. 그 대신 이제 하나의 전략은 그렇죠. 내가 12월까지 조정을 받으면 10만 원 밑에서는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하시면 좋아요. 더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할인 기간이라 아까 말씀해 주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요거를 한 뭐 5번, 3번에 보다는 한 10번 이 정도 쪼개가지고 10만 원에서 조금 깨져서 올라갈 때
뭐 한 97,000원, 95,000원, 96,000원 오면 그때 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10만 원 안 깨고 내려온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0만 원 밑에서는 할인 기간이다. 10만 원 올라가면 조금 기다렸다가 10만 원 깨지면 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전략이네요. 예. 요즘에 데이터 센터가 잘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GPU 공급으로 초대형 데이터 센터 구축이 가져올 그런 산업 변화가 좀 궁금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 데이터 센터가 그 갖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산업적으로 첫 번째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오라클이라는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라든지 AI 이제 하드웨어를 더 많이 수용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그 산업적인 그 데이터 센터로 활용하는 산업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이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망 같은 에 대한 산업적인 발전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소라 AI라고 해서 동영상 잠깐 조금 만드는 거 있죠. 네. 예. 그리고 우리가 가끔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 챗GPT 갖고 그림 그려줘. 요거 유행처럼 있었죠. 유행이었죠. 그 챗GPT를 그림 그리는데 전력이 어느 정도 소모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소모되나요? 휴대폰 세대를 완충하는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고요. 그림 하나 그리는데. 진짜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소라 AI로 동영상 짧은 걸 만들어줘라고 한다라면 휴대폰 한 8대 정도 충전하는 그 정도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트북 2대 정도 충전하는 전력이 필요해요. 아니, 상당히 많은 전력이 그렇죠. 필요하네요. 이게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하마처럼 잡아먹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전력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이런 주식들이 네. 최근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산업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무궁무진한 산업의 흐름을 끌어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력주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런 에너지 문제가 AI 산업 지속성과 직결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당장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네. 1년 내지 2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 1년. 대안으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재생 에너지인데요. 풍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안전성, 그러니까 이 전력의 안전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렇게 나오는 원전 같은 경우는 네. 한 7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SMR이라서 소형 원전 한 4년 걸리고요. 근데 지금 천연가스를 이용한 이러한 원전들을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 부분이 발전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변수들 짧게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 미국은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도 3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나왔다고 네. 하는데요. 아직도 지금 셧다운 상태인가요? 셧다운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네네네. 여기 관세에 따라서 물가가 또 올라가는 거죠. 불안불안할 것 같아요. 이 불안불안한 것들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꺾였고요. 이 부분이 결국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삐걱대는 주식시장 AI 거품 때문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는 본인의 판단 하에 안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과 관련한 궁금한 뉴스 살펴봤습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청약통장이었습니다. 6944님 청약통장 안녕하세요. 이번에 당첨되어 입주 예정입니다. 보내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8901님 청약통장 1595님 안녕하세요. 각종 다양한 소식 잘 듣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은 KBS 일라디오 청취를 위해서 제일 먼저 꾸준히 청취하고 있습니다. 정답 청약저축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4716님 청약통장입니다. 집은 아직 없지만 꿈은 계속 모으고 있네요. 새벽 출근해서 일하며 애청합니다. 날씨가 추우니 새벽 출근하는 게 많이 힘드네요. 그래도 요즘처럼 어려운 때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 감사한 마음이에요.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어제보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따뜻하게 출근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상품 받으실 분들은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국국 제작소 대표